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걱정수집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초등교사 유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시간 연수 때 참석하셨다가 복습용으로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만든 2025학년도 노션 교무수첩 활용법에 대한 강의고요. 아마도 선생님들마다 노션 활용에 대한 수준이나 경험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미 노션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내용을 스킵하시면서 보시면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혹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제 메일이나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걱정수집가 SNS 채널 그리고 오픈 카카오톡 방도 개설해 놓았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무수첩을 노션으로 쓰면 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장점을 크게 이렇게 간추려 놓았습니다. 할 일과 일정 관리, 학생 기록 보고, 자료 아카이브, 동기화 이렇게 4가지로 간추려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제 템플릿을 직접 학교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면서 노션의 매력을 듬뿍 느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의 목표는요, 노션 교무수첩을 100% 활용하기인데, 제가 만든 템플릿이지만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방식이나 편리한 방법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한 의도와 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든 노션 교무수첩이 2025학년도 학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의 목차는 이렇게 크게 10가지입니다. 이 복습 자료는 선생님들께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접 교무수첩 템플릿으로 조작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더 쉬우실 거기 때문에 복습 자료는 잠깐 내려놓고 필요할 때 잠깐 띄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템플릿입니다. 보이시죠? 자, 화면과 조금 다르게 레이아웃이 구성된다면 비율이 맞게 컨트롤 마우스 휠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보편적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예쁜 게 좋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꾸미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율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컨트롤 마우스 휠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도 노션 앱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마다 노션을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사이트,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시켜서 쓰려다 보면 브라우저에서 쓰시는 게 그것도 크롬 브라우저에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기능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캘린더 위젯 그리고 오른쪽에는 2025년 D-Day 위젯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늘의 학급 일지가 보이고요. 여기는 메모장.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핵심적인 페이지들이 있는 토글 목록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눌러서 펼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일정 캘린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투두 리스트입니다. 가운데 있는 투두 리스트입니다. 자, 선생님들 조금 더 잘 보이시라고 저는 이거를 전체 페이지로 열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행정, 개인, 담임으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업무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룹을 만들었고요.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점 3개 편집 누르시면
그룹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화. 그룹화라는 기능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룹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행정, 개인, 담임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을 만들어 놓았고요. 혹시나 이 그룹을 수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도 바꾸어 줄 수 있고요. 이게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룹에 맞추어서 할 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새 페이지를 눌러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한을 입력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할 일을 빨리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모지 같은 경우도 되거든요. 이모지는 윈도우 마침표 누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옵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 일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별표가 많은 게 위로 올라가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보이는 할 일 표 보기에서는 지금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은 일들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체크를 하면요. 이 보기에서는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완료한 일 보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체크박스가 비어져 있는 것만 보이고요. 여기 완료한 일 보기에서는 체크박스가 채워져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체크가 표시되지 않은 일들만 볼래. 여기에서는 체크가 표시된 것만 볼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하면 완료한 일로 넘어간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표보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표보기란 이렇게 가로, 세로, 격자선이 있는 기본적인 보기 방식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리스트로 보는 게 더 깔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방식을 바꾸는 방법은 점 3개 누르시고 레이아웃 표 누르시면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데 리스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격자선이 사라지고 조금은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 보기 같은 경우는 이 속성의 순서를 좀 깔끔하게 맞추어야 예쁘거든요. 맞추는 방법은 편집 누르시고 속성 누르셔서 여기에서 이제 속성에 표시되고 숨김 그리고 순서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자,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속성을 다 표시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숨기거나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표시하거나 숨기는 방법은요. 지금 위에 있는 표시하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과 숨기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눈 모양을 눌러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눈 모양을 눌러서 눈을 켜주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눈 모양을 꺼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다 꺼볼게요. 지금 보시면 옆에 속성이 다 사라졌죠? 사실 사라진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속성 누르시고 눈 모양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경험상 해보니까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제 오른쪽에 있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리스트 보기로 바꾸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표보기에서 방금 봤던 속성의 표시하고 숨김을 조정해 줄 경우에는 여기서 똑같이 속성 누르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표보기에서는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속성들의 제일 끝에 있는데요. 얘를 눌러도 똑같이 속성 표시하고 숨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인데요. 이제 상태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해놓았냐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급함이 표시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수식을 활용을 했고요. 수식 같은 경우는 조금 심화 기능이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if라는 함수를 활용을 했고요. if라는 함수는 조건과 결과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별표 급함을 표시해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 급함이라고 표시되게 해줘 이 말입니다. 그 뒤에는 급함이라는 메시지를 빨간색으로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줘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 별표 급함 메시지를 수정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 뒤에 스타일 함수에 해당하는 뒤에 꾸며주는 부분, 여기 스타일 함수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나오거든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편의상 지금 3보다 작으면 급함 표시되게 해놓았는데 7, 5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식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완료한 일 보기에 엄청 페이지들이 많이 쌓이겠죠, 맞죠? 나중에 완료한 일 페이지가 많이 쌓이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러 페이지들을 이렇게 한 번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우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지우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할 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투두리스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학급 일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만약에 아무 페이지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그날의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새 페이지 누르시고 학급 일지 템플릿 선택 하면 자동으로 양식이 만들어지고요. 혹은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파란색 사각형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 토글 모양 누르시면 여기에서 또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양식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오늘의 특이사항, 해야 할 일, 뭐 이런 수업 계획 같은 거 혹은 학생에 관한 기록까지도 세세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보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페이지가 열려서 계속 내용을 확인하면서도 이렇게 하루 종일 화면을 띄워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의, 그러니까 그날에 해당하는 페이지만 보이고요. 만약에 수업 계획 같은 경우 있죠. 수업 계획 같은 경우는 미리 세워두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 학급 일지, 캘린더에서 학급 일지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미리 학급 일지를 만들어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플러스 누르시고 템플릿 선택, 플러스 누르시고 학급 일지 템플릿 선택, 이렇게 미리 주간 학급 일지를 다 만들어 두시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노션에서는 Alt 누르고 블록을 드래그하면 다 복제가 됩니다. 여기 캘린더에서도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다 복제가 됩니다. 편하게. 그래서 일주일, 2주일 단위로 미리 학급 일지를 만들어 두시고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날에 할 수업 자료들도 넣어 두시면 좋겠죠. 어떤 수업을 할 거고 여기에다가 유튜브 영상이나 한글 활동지, PPT 자료 이런 것들도 다 넣어 두시면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학급 일지 양식을 수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요, 템플릿 선택할 때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템플릿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 누르시면 편집 있거든요. 편집.
자, 일정 업무에 있는 템플릿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정 업무에 있는 템플릿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라는 창이 뜬 이 페이지에서 이제 양식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을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닫아주시고 나서 다음에 새로운 템플릿으로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그렇게 수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학급일지 템플릿 편집에서요. 여기 반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복은 이 템플릿대로 페이지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매일 오전 7시에 이 템플릿대로 페이지가 자동으로 계속 만들어지도록 설정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말까지 만들어지는 단점도 있지만 이렇게 반복 기능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학급일지만 보이고 여기 밑에서 미리 학급일지를 만들어 두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학급일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학급일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학급일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보기까지 이렇게 미리 추가를 해 두시면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까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급일지 데이터베이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일정 캘린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로 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정들이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일정을 입력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날짜에 항목 추가 이거 누르시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월 28일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회의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소분류 체크를 해주시고요. 상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장소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을 이동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은 2월 27일 하루로 되어져 있지만 여기 사각형의 오른쪽 끝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럴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려주시면 기간이 자동으로 늘려서 지정이 됩니다. 보시면 2월 27일부터 2월 28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기간까지 늘릴 수 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Alt 누르고 일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리마인더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알림이 오기 때문에 일정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까지 해서 리마인더 지정을 해두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학생 출결 관련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학생 결석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선생님들 일정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캘린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속성 표시되고 숨기고 그리고 순서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순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기가 보기 좋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페이지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명렬표입니다. 자, 이 학생 명렬표가
이 노션 교무 수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기초 작업을 잘 해주시면 나중에 되게 편리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편의상 학생 명부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거는 이제 받으시는 학생 명부에 따라서 순서나 내용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학생 명부 받잖아요. 맞죠? 그 열 순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속성의 순서를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새로운 속성들이 더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 명부대로 그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다 지우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방금 봤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수기로 입력을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노션에서는 한글이나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학생 명부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부대로 일단 속성의 순서를 맞추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그냥 이렇게 한 칸을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 칸을 드래그한 후에 두 칸 이상을 드래그한 후에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1번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3페이지 누르시면 아마 이렇게 내용들이 다 뜰 겁니다. 28번까지 잘 입력이 되어졌죠? 그런데 아마 처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다 보면 순서가 헝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번호가 섞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번호를 누르시고 오름차순 이걸로 정렬을 해두면 됩니다. 그냥 번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이 알맞게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성별에 옵션을 남, 여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만약에 학생 명부에 남, 여로 안 되어져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녀로 옵션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이 학생 명부에 따라서 만약에 남자, 여자로 되어져 있었으면 이 옵션도 남자, 여자로 수정을 해두면 아마 알맞게 옵션까지 입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18년 12월 0일 그러니까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12-1이 아니라 12-01로 되어져 있죠. 1월 1일 같은 경우도 01-01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YYYY 그리고 MMDD의 형태여야 알맞게 복사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 속성으로 되어져 있으면요. 컴퓨터에서는 딱히 이 번호를 누를 일이 없지만 휴대폰으로 이 노션 앱을 켜셔가지고 이 학생 명렬표에 전화번호를 클릭을 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속성들의 내용이 많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어떤 학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학생의 이름까지 해서 클릭을 하고 10가지 고정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0가지 고정 그러니까 화면에 이 10가지 고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을 하더라도 지금 학생의 이름까지 계속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정된 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생년월일까지 보이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생년월일까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학생 명렬표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제가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지우고 기본적인 보기 방식만 남게 놔두었고요. 자, 학생 명렬표에서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사이드 보기에서 열기라고 나오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학생에 관련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호, 성별, 생년월일, 학부모 연락처를 이렇게 고정해 놓았고요. 그 밑에는 학생 신상, 그리고 그 밑에는 칭찬 점수나 결석 일수, 그리고 누가 기록 이렇게 보이게 해 놓았고 여기 밑에는 학생 관련한 기록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혹은 뭐 학생 사진이나 혹은 학생 관련한 내용들 여기다 전부 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번호, 성별, 생년월일, 학부모 연락처 이렇게 여기 지금 학생의 이름 밑에 고정이 되도록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리셨을 때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이거든요.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학생 명렬표에 학생 페이지에서 이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가 고정된 속성입니다. 핀 모양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더 올리고 싶으신 부분을 있으시면 학생 연락처를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얘를 올려서 학생 연락처까지 나오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 4개까지가 곡선 고정하는 한계입니다. 이거는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속성 그룹 눌러보시면 이렇게 학생 신상 그리고 관계연관 롤업 뭐 이런 식으로 구분까지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딱히 건드리실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수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정보가 담긴 학생 명렬표 페이지고요. 이제 보기 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표 보기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새로운 보기 방식을 만들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복제를 누르시거나 혹은 플러스 누르시고 새로운 보기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학생 명렬표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보기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의 원래 보기랑 이 데이터베이스 2는요, 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고 내용이 서로 동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김일번 여자로 바꾸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여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학생 명령표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내용이 다 보이고 있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2라는 보기에서는 나머지 속성들 다 숨기고 이렇게 체크박스만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박스를 더 여러 개 만들어 두시고 안내장 제출 확인용이라는 보기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모든 속성들이 다 보이고 여기서는 제출 확인용 이 체크박스만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보기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갤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러리는 이렇게 앨범 형태로 표현이 되는 보기 방식입니다. 갤러리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학생의 사진을 넣어주면 앨범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앨범처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여기 갤러리에서
카드 미리 보기를 카드 사용 안함 하겠습니다. 지금은 앨범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의 연락처만 빠르게 보이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표시되는 속성이 지금은 학생의 이름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똑같이 속성 누르시고 만약에 학부모 연락처, 얘를 학생 연락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눈 모양을 켜주면 밑에 학생의 연락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연락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드 보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보드 보기는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보는 보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남자, 여자 자동으로 그룹이 씌워져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남녀 보드라고 해볼게요. 자, 보드 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드 누르시고 그룹화 기준이 있죠. 아까 그룹화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어 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성별로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기준을 맞이 여부로 체크를 하면요. 맞이인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로 이렇게 빠르게 구분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이인 학생들, 아닌 학생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까지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 보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얘를 이렇게 자 김1번이 지금 여자로 되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옮기면 김1번 남자로 되어졌죠. 그러면 학생명예표에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남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다른 보기 방식으로 볼 뿐이지 같은 데이터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기 방식에서 내용을 바꾸면 다른 보기 방식에서도 내용이 바뀌어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드가 아니라 그룹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편집 누르시고 그룹화 해서 똑같이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보기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그룹이 지어져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남자, 여자 그룹화. 남녀 그룹화라고 하겠습니다. 남녀 그룹화.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보드 보기 남녀 그룹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룹화를 해서 기준을 생년월일로 할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월별로 생일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월별 생일자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그룹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을 활용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필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필터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떤 조건을 설정해주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켜주고 만약에 성별 체크를 해서 남자인 학생만 보고 여자인 학생만 보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필터로 남자인 학생, 여자인 학생을 빠르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터를 만들어 주시고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미리 필터를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지금 남자만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남자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고 새로운 보기를 만드셔서 여기는 여자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필터로 이렇게 여자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인 학생들, 여자인 학생들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필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부 다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아파트나 동네별로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체크에
여부에 따라서 또 필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명령표 데이터를 완벽하게 입력을 해두시고 이 초기 작업을 잘 해주시고 이제 그거를 목적에 맞게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거쳐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학생 명령표 데이터베이스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빠르게 그냥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학생 명령표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 기록입니다. 자, 학생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버튼. 그래서 학생 상담 기록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의 시각까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부모 상담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지금 시각까지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튼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새로운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 편집 누르시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말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밑에 있는 작업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해당하는 학생의 페이지로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박삼번 학생의 학부모와 이렇게 상담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얘를 드래그를 해서 박삼번 학생의 페이지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해서 기록을 잘 남겨두시면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고 내용 입력하고 드래그 하는 겁니다. 학생의 페이지로. 혹은 이 버튼 자체를요.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학생 페이지 이런 버튼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학생 페이지마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요. 물론 초기에는 이렇게 모든 학생들마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귀찮지만 학생 페이지 누르셔가지고 이 버튼 누르면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긴 되겠죠. 이렇게 그 학생의 페이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누가 기록이라고 되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 혹은 조금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요. 만약에 학폭이라고 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을 하는 지금 시각까지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학생들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학생 명렬표에 데이터를 잘 입력을 하셨다면 여기에 내용이 보일 겁니다. 학생의 이름이. 그러면 김1번이라는 학생과 박3번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싸워서 이런 거를 기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명렬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지금 아까 입력을 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명령표에 학생 페이지만 들어와도 이런 기록들 그리고 여기에 학생 상담 기록, 학부모 상담 기록 다 입력을 했으면 다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학생 기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학급일지는 아까 학급일지 페이지들을 모아놓는 곳이고요. 자, 출결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출결 기록이 발생할 때마다 새 페이지 누르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1번 감기 상세 내용 입력을 해주시고 출결 분류 제가 출석 인정 결석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당하는 내용 선택을 해주시고 날짜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날일 경우에는 이렇게 종료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간까지 계산이 되어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기간까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완료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결석계나 혹은 나이스의 그 출결 관련한 절차 서류상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이렇게 완료 체크를 해주시면 그 출결 관련한 서류를 깜빡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에는 지금 월별로 기록이 분류가 되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3월 기록만 보이고요. 4월에 입력한 기록은 4월 보기에서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기록을 입력해 주더라도 밑에서는 출결 분류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 결석, 교회 체험 학습 이런 식으로 결석의 종류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그 아래는 학교의 출결 규정을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 입력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학생 명렬표와 연결된 부분에서는요, 실제 결석 일수, 그러니까 교회 체험학습이나 출석 인정 결석 같은 경우는 실제 결석 일수에 집계는 안 되죠. 실제 결석 일수의 집계로 포함이 되는 질병 결석이나 미인정, 기타 결석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의 이름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 결석 일수의 집계로 되는 부분들만 학생을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학생 명렬표에 들어가셔서 학생의 페이지를 여셨을 때 결석 일수가 이렇게 집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석 일수로 집계되는 부분에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한 출결 기록은 처음에 일정 캘린더에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출결 기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학생 보상입니다. 학생 보상은 이제 학생 보상 기록을 입력을 해주시고 점수까지 입력을 해서 학생의 이름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학생의 그 칭찬 점수가 올라가는 학급 보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를 100으로 했는데요. 100점에 모아오면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학급 보상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학생의 이름을 태그를 해주면 이 위에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에 관련한 사항들을 안내장 제출이라든지 과제 제출 혹은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에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에서 번호와 이름 부분을 다 드래그를 해서 복사하신 후에요.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리스트에 여기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다가 너무 많은 부분을 썼다 그러면 새로운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오른쪽에 체크박스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요. 모든 체크박스가 해제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더라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모든 체크박스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한글 업무 체크리스트 똑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록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회의록 양식이 뜨게끔 해놓았고요. 양식 같은 경우는 여기 편집 누르셔서 똑같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공유한 템플릿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맞죠? 누르면 양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회의 내용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입력한 회의록 내용 자체를 이제 회의록 여기 페이지에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일정 데이터베이스 있죠? 일정 캘린더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 이제 회의로 만들어 두었던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라서 일정 캘린더에 기록을 했었고 그 회의의 내용을 기록을 했다면 얘를 드래그를 해서 그 페이지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교직원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을 했다면 얘를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시다 보면 이런 정해진 회의도 있지만 긴급 회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이제 회의록 추가 누르셔가지고 내용만 작성해 주시고 나서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긴급 회의니까 내용이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 페이지 안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페이지들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세로선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여기에 새로운 페이지로 넣겠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드랍을 해주시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긴급 회의가 있었다. 날짜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해서 기록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도 회의록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 기록의 내용 자체를 다 모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회의록 추가 버튼 누르시고 내용 드래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입니다. 네, 예산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의 이름과 총액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급 자율 운영비 해서 48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48만 원이죠. 이제 돈을 쓸 때마다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간식을 샀습니다. 간식비로 11만 원치 구입하고 그러면 11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제 예산명에다가 여기 학급 자율 운영비를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에 맞춰서 잔액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기초학력 교실이라고 해서 돈이 500만 원이 있었고 여기서 강사료 품위 4만 원 곱하기 20시간 해서 8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을 시켜주고 나면요. 자동으로 지출 금액이 입력이 되고 계산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어떤 정해진 예산에 맞게 물품을 구입할 때 쓰시라고 밑에 합계가 계산이 되는 표를 넣어 놓았고요. 다음은 AI 비서입니다. 자, 노션에서도 AI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활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장문의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장문의 메시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줄여쓰기를 누르시거나 혹은 AI에게 요청 눌러가지고 요약해줘 이렇게 해주면 이 메시지를 요약을 해줍니다. 나름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을 해줍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기간이나 어떤 제출 여부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시지 보내실 때 그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문법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철자와 문법 수정 누르셔가지고요. 노션에서 AI가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자주 쓰는 메시지 툴을 저장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양식이 만들어지고요.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게 이 메시지 내용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의 아프다는 학부모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기계처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 틀을 만들어 두면 얘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는 AI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자동화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노션 AI한테 여기에다가 그냥 간편하게 어차피 노션 교무 수업 쓰시고 계시니까 그냥 간편하게 여셔가지고 노션 AI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갑자기 태극기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용을 찾아보면 되고요. 혹은 그냥 여러 가지 파일 작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정의적 기부 운영 계획을 자세히 써줘.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챗 GPT라고 되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 만드신 후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그냥 편하게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GPT-2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색에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스토어에 방문을 하셔서요. 여기에서 노션을 검색을 하면 노션 관련한 확장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챗 GPT-2 노션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고요. 얘를 설치를 하고 나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실 수 있냐면요. 챗 GPT한테 뭐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노션에 저장을 해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이 대화방 자체를 여기 GPT-2 노션 있죠? 얘를 누르시고 처음에 저장을 할 데이터베이스만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이제 바로 세이브 풀챗, 이 풀챗을 전부 다 노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그 대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션에 챗GPT와 대화한 내용을 저장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려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실까요? 혹시나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혹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업무 자료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누르면 이런 창이 생기고 얘를 누르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딱 한 개씩 파일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보통 하지는 않고요. 여기 폴더에서 파일들 있죠, 파일들.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혹은 컨트롤로 선택을 한 후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거나 혹은 드래그 드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의 파일들이 전부 다 업로드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 수업 자료들이 전부 다 국어 수업 자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드래그해서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국어 그룹에 맞게끔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슬래시 누르고 파일 하면 한 번에 한 개씩 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링크들을, 사이트 링크들을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노션에다가 여러 가지 사이트 링크를 넣으면요. 그러니까 붙여넣기를 했을 때 네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멘션, 북마크, 임베드, URL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멘션은 이제 이렇게 사이트명이 나오면서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북마크로 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모양의 블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가 열리는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인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드가 안의 내용이 전부 보이도록 넣는 것을 인베드라고 하는데 이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인베드가 됩니다.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게시글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도 인베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RL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편집 누르시면 이제 이 글자 부분들까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겨찾기처럼 북마크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가 열리게끔요. 그래서 이런 즐겨찾기 같은 경우도 여기 교무수첩 첫 화면에다가 뭐 이쯤 부분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또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링크를 넣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구글에 여러 가지 도구들 있죠. 뭐 스프레드시트나 슬라이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인베드가 됩니다.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총무 그 스프레드시트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안에 내용이 보이도록 인베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그게 열리고 혹은 원본 자료를 수정하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어서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베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게 인베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무수첩에는 잘 쓸 일이 없겠지만 구글 맵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 링크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 자료 같은 거를 다른 사이트들, 다른 커뮤니티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크랩을 하시잖아요. 그 스크랩을 하실 때 이 노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짱 프로그램 중에 이 노션 웹 클리퍼와 그리고
Save to Notion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얘는 조금 단순하게 빠르게 저장을 하는 용도고, 얘는 세부적으로 조건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의 수업 자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링크를 복사해서 노션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확장 프로그램 누르시고 이 핀 모양을 누르면 고정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노션 웹 클리퍼가 지금 얘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처음에는 저장하는 워크스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걱정 소집과 강의라는 워크스페이스에 수업 자료 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자료를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이브 페이지를 누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노션으로 자료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또 그 사이트가 열리고요. 여기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내용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은 사이트의 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디어만 들어갔네요. 지금 보니까. 자, 유튜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이런 저출산 영상을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웹클리퍼 선택, 그리고 뭐 제목은 수정해도 되고요. 저출산 영상 저장.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열어보면 유튜브 영상까지 이렇게 넣어졌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인디스쿨. 제가 만든 게시물인데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제 방탈출 자료. 저장을 하면 이렇게 또 페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블로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스크랩을 해놓고 적절하게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웹클리퍼 설명을 드렸고요. 세이브 투 노션도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내선 번호, 그리고 비상연락망, 학교 배치도 연간 일정, 그리고 시간표 평가 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에 맞는 내용들을 넣어주시고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빠르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시간표, 진도표라고 해볼게요. 편하게. 자, 만약에 여기에 그냥 이런 PDF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하면요, 그냥 업로드만 됩니다. 업로드라는 거는 이렇게 파일이 여기 노션 페이지에 저장이 되었고요. 이제 얘를 다른 컴퓨터에서 열거나 혹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열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얘를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 얘를 또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야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슬래시 누르시고 PDF라고 검색을 하면 임베드라고 있습니다. 아까 임베드가 뭐라고 했냐면 안에 내용이 보이도록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베드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에 내용이 보이도록 넣어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열었을 때는 조금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제 이런 PDF 파일, 이 이미지 파일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여는 게 아니라요, Alt 누르고 이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페이지가 사이드 보기로 열립니다. 다시 그냥 이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열리고요. 이게 아니라 Alt 누르고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보기에서 열리고, 여기 사이드 보기에서 빠르게 내용을 깔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 배치도 뭐 비상연락망, 내선번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그냥 인베드가 될 겁니다. 혹은 뭐 한글 파일에서 나는 빠르게 이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 Shift S로 캡처 단축키로 이렇게 해당 부분을 캡처한 후에 그냥 노션에 저장을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선 번호라고 하면 내선 번호 페이지를 사이드 보기로 열었을 때 이렇게 빠르게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가 다 이미지나 PDF를 인베드 하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선 번호나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는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PDF를 인베드 해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면 좋은 뭐 학교 전화번호, 학교 주소, 내선 번호,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나이스 개인 번호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토글 목록 같은 경우는 내용을 숨기거나 펼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어떤 내용들 숨기거나 펼치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의 과정 중심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교무수첩에 템플릿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여러 과목을 평가를 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전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만들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빨리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감이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초등 담임용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학생의 이름에 모든 과목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학기말 종합의견이 전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세부 정보 보기 눌러보시면 평가 내용들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이제 각 과목에 맞게 평가 내용을 고쳐주시고 평가 결과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4단계 척도라고 하면 새로운 척도를 만드셔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일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국어, 수학, 사회부터 해서 실과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학년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정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페이지를 열면 모든 데이터가 다 기록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귀찮긴 하실 텐데 학생 명렬표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이런 속성을 처음엔 아마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찾으셔가지고 표시한 다음에 각각의 학생이 맞게끔 학생 명렬표에 학생과 연결을 해주면 좋습니다. 조금 귀찮기는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제 학생 명렬표 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생 페이지를 여셨을 때 이 평가 결과까지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자, 평가 결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평가 결과를 각 과목에 맞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및 중고등 선생님들 한번 짧게 아이디어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실 전담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반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 반을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각 반에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여기에다가 일반 학생들 이름과 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일반인 학생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도 과목은 하나 아니면 두 개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 가지 보기에서 만약에 뭐 체육 전담이라고 하면 체육 평가 내용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학기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요,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다 복제가 된다고 했었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항상 복제가 됩니다. 사본으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학기 평가 결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고등 및 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평가 결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끝이 나갑니다. 맞죠? 자, 수업입니다. 자, 수업은 여기 자료들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듀테크 수업 시에 학생이 필요한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QR코드 또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밴드 같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래스팅이나. 그러나 QR코드는 모든 학생들이 한 번에 잘 접속하기에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에 여러 개의 링크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좀 번거롭죠. 그리고 QR코드로 접속해서 활동하다가 실수로 나갈 경우에는 다시 QR코드를 화면에 띄워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이나 밴드 클래스팅 같은 플랫폼은 당연히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활용 방법이 쉽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계정이 필요하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냥 단순하게 노션 페이지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홈페이지처럼요. 이 수업 페이지 링크 자체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로그인도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이 준비한 다양한 링크와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바로 읽기가 가능하고요. 학생들은 처음에 수업 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이 링크 자체를 태블릿이라면 홈 화면에 추가 혹은 북마크를 해놓는다면요. 이렇게 바탕화면이나 즐겨찾기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에듀테크 수업 시에 이 링크만 클릭을 해도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이 수업 페이지 링크 자체를 QR코드로 만들어서 교실 벽면에 붙여놓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동으로 알아서 에듀테크 수업 시에 이 링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공유하는 방법은요. 수업 페이지에서 공유 누르시고 게시를 선택하신 후에 이 템플릿으로 복제는 꺼주셔야 됩니다. 이 템플릿으로 복제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들께 교무수첩 템플릿을 공유하는 방법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링크를 받으셔가지고 복제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꺼주시고 그냥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뿌리면 됩니다. 읽기 허용으로 해서 뿌리면 학생들은 그냥 그 링크에 접속을 해서 읽기만 가능합니다. 보시면 공유, 게시 누르시고 복제 꺼주시고 링크 복사 누른 후에 읽기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냥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유튜브나 뉴스 기사 혹은 여러 가지 플랫폼 관련한 자료들을 한 번에 아이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개인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만 13세 이상만 된다고 하고 쓰실 중고등 선생님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노션 말고도 얼마든지 더 효과적인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청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고 필요 없으시면 그냥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페이지로 연 후에 이제 편집 허용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접속 후에 편집을 할 수 있게끔요. 대신에 편집을 하려면 노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고 나면 편집을 누르면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홈페이지처럼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여기 에듀테크 수업시 링크 제공하는 거는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거의 끝나갑니다. 자, 휴대폰과 연동하기입니다. 자, 휴대폰에 그리고 태블릿에 노션 앱이 있습니다. 당연히 휴대폰 전용으로 나온 앱들보다는 불편을 하고요. 그리고 노션만 생각했을 때는 PC에 비해서는 당연히 가독성이 떨어지고 입력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PC의 노션을 주로 쓰면서 이 휴대폰의 노션을 연동해서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노션 앱을 설치하시고 그 노션 계정을 로그인 하시면 이제 쓰실 수 있는데, 그냥 노션 앱을 열고 거기에서 그 템플릿들을 열어 가지고 작성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작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템플릿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페이지 그리고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입력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고정이라는 걸 해볼 텐데요. 노션 앱을 꾹 누르시면 페이지 고정 있습니다. 고정할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에 앱처럼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앱처럼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고요. 이 바로가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혹은 위젯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빠른 메모나 즐겨찾기 한 페이지들을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노션에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별 모양 누르면 됩니다. 별 모양 누르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고정이나 즐겨찾기 같은 것을 통해서 빠르게 원하시는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를 열 수가 있는데요. 자주 쓰는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들을 추가해 놓으면 되겠죠. 자,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는요, 회의록 일단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는데 수첩을 들고 가지 않았을 때가 있죠. 그래서 휴대폰의 메모장에다가 내용을 기록할 때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회의록 페이지를 즐겨찾기나 혹은 바로하기 추가해 놓으신 다음에 여셔가지고 회의록 추가 버튼 누르고 여기에다가 빠르게 내용을 작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PC에 와서 일정 캘린더에 저장을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교실 밖에 있는데 학부모나 동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들었는데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학생 기록 페이지를 여셔가지고 또 내용을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에 오늘 할 일이 뭐였지? 라고 해서 투두리스트를 열어본 것도 되고요. 그리고 옆반 선생님이 업무 때문에 학생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 명렬표를 바로 여셔가지고 학생 연락처를 바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도에서 학생이 방과 후 교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방과 후 시간표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배치도 같은 경우도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쓰실 것 같은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를 노션 앱 즐겨찾기나 바로가기를 이렇게 추가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유용한 게요. 리마인더가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노션 앱을 설치해 놓으면요. 데스크탑에서는 노션 리마인더 알림이 오더라도 그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알림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면 정말 편하겠죠? 자, 경험상 휴대폰 알림에는 2에서 3분 정도의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 30분에 회의가 있으면 5분 전에 이제 리마인더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럴 때는 PC에는 딱 2시 25분에 알림이 오고 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2시 27분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과 할 일에는 꼭 리마인더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휴대폰에 노션 앱을 설치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모바일로도
푸시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시 반에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는데 한 2시 10분쯤에 복도에서 친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막 수다를 떨다 보니까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10분 후에 회의가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또 일정을 잊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알림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노션 앱에서 설정 모바일 푸시 알림 이거를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마인더가 오는 거를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나만의 커스텀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노션 템플릿을 조금 예쁘게 꾸미는 용도로 알고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젯 사이트들 넣어 놓았고 아이콘 꾸미는 사이트 그리고 글씨체 바꾸는 확장 프로그램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확장 프로그램 중에 테일러드 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얘를 이렇게 여셔가지고 글씨체 같은 경우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PC에 설치된 글씨체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바꾸고 나서 그냥 세이브만 누르고 새로 고침 누르면 글씨체가 예쁘게 바뀌어집니다. 사실 노션에서 글씨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이거 3가지 뿐이라서 조금 아쉽잖아요. 그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테일러드 노션. 여기에서 글씨체를 선택을 해서 저장만 누르면 이렇게 글씨를 조금은 더 예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이드 앤 탑바 이런 색깔들 그리고 글씨 색깔, 배경색 이런 것들도 꾸밀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꾸미시면 되고 글씨체는 그래도 조금 꾸며서 다른 걸로 바꾸어서 쓰면 그래도 조금은 더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젯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젯 박스나 인디파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간편하게.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원하시는 위젯 찾으셔가지고 그냥 색깔 이런 거 디자인만 해주셔서 복사만 하면 끝납니다. 모든 위젯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하셔가지고 복사한 후에 인베드 이렇게 하면 위젯이 그냥 예쁘게 첨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아이콘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아이콘 사이트들 되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아이콘들 다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색깔 눌러주시고 복사만 하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그냥 여기 아이콘에다가 업로드 이 부분에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 꾸며주시면 되고 위에는 이제 아이콘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옴잘들 넣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베드.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한 후에 여기 아이콘으로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콜아웃 이런 데서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미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까지 제가 만든 2025학년도 교모수첩 활용법을 설명드렸고요. 아마 잘 이해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노션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노션의 기능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2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웠고요. 이 템플릿에 활용된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혹여나 교모수첩 템플릿 이용하시다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거나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이 선생님들의 2025학년도 학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의 2025학년도 학교 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까지도 모두 행복하고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